그럼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잠깐 보시고 자기 블로그 창을 딱 열어놓으세요. 네. 자, 그렇게 됐으면 지금 본인 거요? 자기 본인 걸 열어놓으라고. 자, 그 다음에 저기를 이제 주목을 해서 보면 되고. 그래 여기에 이제 상단 노출을 오늘 글쓰기에 대해서 실습을 할 건데 2시간에 걸쳐서 직접 써볼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고 짧기 때문에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빨리 따라와 줘야 겨우 하나 쓸 수 있을 정도의 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따 봐서 휴식 시간을 잠깐 갖든지 그렇게 할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의 예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 여기 지금 와 있는데 고객이 예를 들어서 글을 쓴다고 정보를 찾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고객이 상단 노출이나 상위 노출 비슷한 용어이긴 한데 그걸 예를 들어서 좀 정보를 찾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고 했을 때 여기서 상단 노출을 한번 이렇게 쳐볼게요. 이렇게 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안 쳐도 돼요. 요것만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그러면 보통 통상 이렇게 네이버 메인창에서 키워드를 넣고 검색을 하면 통합 검색이 바로입니다. 통합 검색. 네. 그리고 여기 각각 누르면 이거는 이제 섹션별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죠? 근데 섹션별로 넘어가는데 넘어가기 전에 맨 처음에 보여지는 부분이 통합 검색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섹션별로 이렇게 넘어가서 사람이 검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확인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통합 검색에서 끝나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통합 검색 상태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통합 검색에 보면 파워링크,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블로그, 또 밑에 보면 비즈 사이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식인 이렇게 쭉쭉 나오는데 키워드별로 다 달라요. 어떤 것은 위에서부터 파워링크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어떤 키워드는 블로그에서부터 나오기도 하고 전부 진행되는 순서, 보여지는 순서가 다르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이 얘기냐 하면 네이버에서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진열을 하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도움되는 그 키워드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천 키워드라는 게 있는데 추천 키워드도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블로그에다 내가 글을 썼기 때문에 내 글을 잠깐 한번 본다고 하면 내 글이 네이버 검색창에서 노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블로그에 됐을 때 제일 첫 번에 상위 노출 정리 보세요. 상위 노출 코칭 블로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저의 거거든, 저 거거든요. 나는 알죠. 이제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상단 노출을 누르면? 네, 상단 노출을 아까 키워드에 쳤더니 블로그 그 카테고리 섹션에 가서 보니까 내 것이 처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블로그는 자, 밑으로 내려가야 있겠네요, 그럼? 네? 블로그. 아니, 여기 지금 요게 통합 검색에 눌렀을 때에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지. 이게 통합 검색이 위에 몇 줄이 있고 블로그 밑으로 내리니까 이제 블로그에 제일 상단에 올라 있다. 아니, 저 얘기를 이렇게 잘 들으시 다시.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서 상단 노출이라는 이름을 딱 치고 나서 요걸 눌렀더니 현미경 같은 걸 이걸 눌렀더니 통합 검색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여진다는 얘기. 파워링크, 그 다음에 블로그, 그 다음에 비즈 사이트 쭉쭉 여러 가지가 보여진다는 거지, 카페도. 근데 내가 이제 내 걸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야. 고객 입장이 아니고, 나는 공급자 입장에서 내가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내 글이 어떻게 상단 노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한다면 이렇게 내려오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그럼 블로그를 보니까 여기 통합 검색 상태에서 이게 지금 상단 노출 코칭 블로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 내 거다 이거지. 그러면 이 글이 언제 써졌냐? 2018년도 3월 6일 날 써졌다 이거지. 그럼 3월 6일 날 썼으면 오늘이 17일이니까 한 열흘 지났잖아요. 근데 열흘 지났는데도 이게 지금 그대로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키워드, 네이버에서 나를 찍어가지고 이 상단 노출을 시켜줬는데, 거기서 볼 때
자기들의 입맛에 맞아서 이렇게 올려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올려주기까지는 했어. 근데 그 뒤에 상단 노출이라는 키워드가 경쟁이 심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있어요. 네. 경쟁이 심하면 막 곤두박질 막 쳐 하루에도 막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이따 조회를 해보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고객 입장에서 만약에 검색을 한다고 하면 뭘 주의를 해서 봐야 되냐면, 이 글이 언제쯤 올라갔나, 그 다음에 이 글에 대한 조회수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통합 검색의 상태에서 그렇게 된 거고, 만약에 이게 통합 검색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통합 검색 상태에서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했잖아요. 5개 하고 여기 보면 블로그 더보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 블로그 더보기를 누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보세요. 블로그 더보기 누르기 전 상태는 이 블로그라는 옆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그죠? 근데 블로그 더보기를 누르는 순간 어떤 현상이 나냐면, 딱 누르자마자 이게 블로그 통합 검색에서 블로그로 넘어와 버렸죠. 여기가. 그죠? 위에. 여기서 통합 검색이 블로그로 넘어왔죠? 그 다음에 넘어오면서 여기에 숫자가 이렇게 나타나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블로그 섹션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첫 장애가 하나에서부터 10개까지의 포스팅이 보여지는 거고, 상단 노출하고 관련되는 포스팅이 네이버에 몇 개가 올라가 있냐 하면 10만 개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상단 노출 안 된 그 포스팅 중에서, 상단 노출이 안 된 포스팅 중에서 상단 노출이라는 키워드로 쓴 밑에 감춰진 글들은 고객이 만날 수가 없다. 이게 만나기 힘들어. 이게 무조건 비즈니스를 하려면 상단 노출을 시켜야 돼. 근데 이거 상단 노출을 다 시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돈을 줘가면서 광고회사한테 부탁을 하고, 그래서 키워드 광고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다 키워드 광고를 해서 상단 노출이 된 게 아니고, 나는 돈 안 들이고 나는 마케팅을 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생각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그 검색창에 일반적으로 자기가 찾고 싶은 용어를 치지. 그렇지. 뭐 상단 노출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야. 모든 블로거들이 자기 글을 상위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위에 올라가게끔 하려고 하면 그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어떤 글들이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검색하기 위해서 치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좀 상위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지고 좀 한번 멘토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찾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친 것이 상위 노출인데, 상위 노출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을 할까, 도대체 검색 조회자들이 그것도 알아보면 좋겠죠. 자, 그러면 그걸 알아보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보세요. 여기에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가 보면, 다시 또 창을 들어갈게요. 들어가 보면 여기 쭉 내려왔을 때 네이버 고객센터 있어요. 고객센터 지금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고객센터 있죠? 고객센터 누르고, 도대체 고객들이 상단 노출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얼마나 할까,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지. 상단 노출. 자, 이렇게 해서 치고 나서 조회하기를 눌러봅니다. 여기 보세요. 조회하기를 눌렀더니 여기 보여지는 게 보여져요. 여기 보세요. 보이지죠? 그래가지고 연관 키워드 조회 결과가 256개나 나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상단 노출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여기에 보면 월간 조회수 해가지고 PC하고 모바일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숫자가, PC는 지금 노트북을 포함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은 우리가 핸드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각각 20, 10 나와 있잖아요. 사람들이 상단 노출을 검색을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별로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안 하니까, 안 한다는 얘기는 경쟁이 심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상단 노출을 계속 시키고 싶으면 경쟁 키워드가 심한 게 좋을까요? 안 심한 게 좋잖아.
근데 안심한 게 좋은 반면에 그것은 안 돼 비즈니스로. 왜? 그렇죠. 검색을 사람들이 많이 안 안 하는데 하고, 뭐 안 그걸 하고. 쓸 거냐 이거지. 네. 그 상관 가봐야 뭔 소양이 있어.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상담 노출은 안 되겠구나. 네. 비즈니스 용어로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제목을 쓸 때게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중요한데요. 보세요. 제목을 설정을 할 때 여기 보면 보세요. 광고 있잖아요. 네. 이건 광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광고. 음. 그 다음에 블로그 순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 마케팅이라는 말 마케팅. 있잖아요. 그 다음에 파워 블로그라는 말 있잖아요. 파워 블로그 마케팅. 보세요. 파워 블로그 그 다음에 마케팅. 이런 말을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잖아. 네. 아니, 그걸 안 쳐. 사진 안 찍어도 돼.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네. 자,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서 이제 제목을 쓸 때 어떻게 쓸 네. 건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쭉 보니까 키워드 중에서 PC하고 모바일로 많이 검색하는 숫자가 보여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말을 제목에 넣는 게 좋겠어? 안 넣는 게 넣는 게 좋잖아. 그럼 어떻게 넣는지를 알려 드릴 거야. 내가. 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상단 노출이나 상위 노출이 있는데, 이 두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상단 노출은 검색을 별로 안 한다. 그럼 상위 노출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자, 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자, 그러면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상위 노출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상단 말고 상위. 상위 노출이란 말로 바꿔가지고 조회를 눌러봤더니 어떻게 돼요? 여기는 360에 460이다. 상위 노출.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보면 상위 노출이라는 걸 검색을 해서 또 보면 여기가 온라인 마케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온라인 마케팅. 네. 그 다음에 그 위에 광고라는 말이 나오죠. 역시 광고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어서 본다 이거지. 이 광고,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광고 회사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마케팅. 아무튼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뭐냐? 마케팅하고 관련된 거 상당히 관심 있어요. 마케팅하고 관련된 것을 상당히 관심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숫자가 많은 건 아니에요. 네. 이것도 지금 한 달 동안 숫자이기 때문에 30일로 나눠보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보다는 상단보다는 상위가 낫다. 그럼 우리가 키워드를 쓸 때 상위 노출이라는 말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위 노출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써보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럴 때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옛날에는 이게 통했어요. 어떻게 통했냐 하면 파워 블로그 딱 점을 찍어도 좋고 안 찍어도 좋고 띄고 그 다음에 마케팅 띄고 그 다음에 상위 노출 뭐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좋은 것만. 옛날에는 이 키워드를 각각 나란히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이라는 줄 여기 쭉 있으면 이렇게 다 썼어. 근데 옛날에 이게 통했어. 옛날에는 통했어. 네이버에서 인정해줬어. 왜? 그때는 왜냐하면 네이버에서 요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데이터가 요즘 중요해요. 굉장히. 옛날에는 네이버에서 데이터가 많이 부족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네이버에 와서 활동하는 사람들 비율을 맞춰줘가지고 잘 이렇게 대접을 해줬다고 봐야 돼. 근데 지금은 C랭크라고 하는 알고리즘으로 변화가 되면서 네이버에서 데이터가 많이 그동안 쌓였다 보니까 배짱을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길이가 쪘어. 근데 지금은 네이버에 호응을 안 하는 블로거들은 파워 블로그도 마찬가지야. 호응을 안 하는 블로거들은 네이버에서 발로 차버려. 요즘 배가 안 불렀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지금은 안 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이거를 스토리텔링 해서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 세 가지 단어를 조합을 한다고 하면 파워블로그에 지금 파워블로그가 말이 없어졌어요. 네이버에서. 파워블로그가 얘기하는 블로그가 강조하는 상위 노출 마케팅 강좌 비법 한다든지 이러면 말이 이렇게 부드럽게 딱 넘어가잖아요. 파워블로그가 강조하는 상위 노출 마케팅 이거 하나의 단어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강좌하고 이렇게 제목을 한다든지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목을.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가 지금 약간 곁뒤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포스트 쓰기 딱 들어가 보면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줄 걸 다 해줄게요. 여기 제목 있잖아요. 제목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까지 여기 다 쓰도록 돼 있어요. 쓰도록 허용이 돼 있다고. 근데 옛날에는 여기에다가 그냥 선거철 되면 1번 암흑에 1번 암흑에 그렇게 쭉 연달아서 쫙 벽보를 붙여버리잖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똑같은 단어를 중복을 시켰어도 옛날에는 받아줬다 이 말이지.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바로 그냥 퇴장이에요. 퇴장. 스토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칸을 다 채워서 많이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칸을 채워서 안 될 건 없지만 키워드 중복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다 채우긴 채우되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제목을 설정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